안녕하세요. 뻔뻔한 한국독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IMF에서 전격 한국에 대한 부채 증가에 대한 경고장을 다시 한번 날렸습니다. 이거 되게 조금 심각한 측면이 있는 건 날이면 날마다 경고를 날리는 IMF가 아니거든요. 최근에 한국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낸 것으로 아는데 또 이렇게 다시 뒤통수를 치게 되네요. 일단 한국은 달러라는 기축통화의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기축통화국. 아무리 윤전기에서 돈을 찍어내도 이게 한국 밖을 나가면 그 자체로서의 부가가치 존재감을 가지는 자체 발광, 가치 증대 효과를 못 가지죠. 달러는 그냥 있는 돈, 없는 돈 죄다 긁어 모아서 때려 부으면, 아니면 그것도 필요 없죠. 그냥 필요할 때마다 프린트해서 찍어내면 그 자체가 엄청난 괴력을 발휘하는 이 세계의 모든 자산을 달러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위력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축통화국의 파워인데, 우리는 달러의 프록시 통화도 아니고 위안화의 프록시 통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나락가고 있는 화폐가치, 너덜너덜해진 존재감으로 버티고 있는 위안화와 동조 현상이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비기축 통화국 중에 하나인데, 이런 나라들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기축 통화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죠. 자칫 달러가 갈짓자 행보를 보이게 되면 원하는 그렇게 가치 보존의 유리가 깨지기 시작, 그냥 와장창 한 번에 균열 양상을 그대로 보일 수 있는 가치 체력이 그냥 유리 체력인 거죠. 그러니 비기축 통화가 부채라는 무게를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가중시키다 보면 이게 엄청난 국가적인 위기로 발전을 하게 되고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되는 단초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번에도 재정점검 보고서를 IMF가 내면서 한국은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이 55%가 넘는 그런 파이로 집계가 됐어요. 이건 지난 2023년 대비 거의 18%에 이르는 상향치를 넘어서는 지표고, 특히 비기축 통화국으로 분류된 나라들 중에 싱가포르에 이어서 두 번째로 랭크를 기록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기록만 보면 좀 아찔하죠. 왜냐? 실제 IMF가 왔을 당시에 1997년 재정 상황도 개인이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서 나라가 넘어진 게 아닙니다. 나라 자체의 빚이 차고 넘쳐서 곳간의 외자가 완전히 말라버렸기 때문인데, 그만큼 국가 부채라는 게 무섭습니다. 결코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IMF가 재차 옐로우 카드를 꺼내 들어서 자칫 한국이 국가 파산으로 갈 수도 있는 리스크, 그러니까 국가 부채 문제가 거의 50% 수준의 국내 총 생산 대비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경고, 이렇게 한 것도 우리는 또 새겨 들어야 된다는 얘기. 1997년에 한 번 당한 국가부채, 그러니까 국가무도의 날이 이렇게 정부의 국고가 완전히 달러 자체가 말라버리는 일이 발생, 기업도 그냥 천문학적으로 땡겨 쓴 외자를 투자를 통해서 회수를 했어야 했는데 이게 감당이 불감당이라 그대로 제로 대차 대조표상에서 달러를 긁어올 수 있는 수익률이 거의 땅바닥으로 처박히기 시작하면서 국고가 바닥이 나기 시작을 한 건데, 지금의 위기도 이와 아주 유사한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도 분위기가 세지는 국면이 있다는 얘기죠. KBS에서도 한국 성장률 하향의 이유로 IMF가 반도체 여판과 내수의 둔화로 인해서 성장률 자체가 상당히 꺾일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근데 최근에 다시 성장률을 조정하려는 분위기도 보였고, 뭔가 한국이 살아날 조짐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만발이죠. 그러나 역시 IMF는 병주고 약주고를 무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한국 부채 문제를 상당히 심각한 걸로 보고 있다는 것. 그래도 이렇게 방송사에서까지 IMF가 적시한 한국의 흔들리는 성장률을 파격 보도한 것도 좀 이례적인 일이고, 게다가 지금 부동산 악재가 어느 나라보다 중국과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 보니까 IMF가 아시아 경제
리스크 중에 제일 크게 보이는 파이가 바로 중국 부동산의 몰락이죠. 수요가 악화되고 디플레의 가능성이 침몰하고 있는 중국 상황은 부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부동산으로 마무리가 될 듯한 뉘앙스. 아시아 전역으로 이런 리스크가 퍼질 수 있다는 점도 아주 예리하게 지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중국 당국은 부동산 부양에 대한 정책이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서 이게 그대로 한국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도 만만치가 않죠. 한마디로 암묵적인 산업 구조 개편이 진행 중인 것 같죠. 지금 이런 대외 변수를 직면한 한국 부동산임에도 불구하고 전셋값에 대한 불꽃 화염 방사기를 동원해서 불을 지피려고 하는 것도 황당한 입주 물량 부족이라는 프레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서울만 올해 하반기 시작되면서 3만 가구 정도가 터지는데 입주 물량 태부적으로 전세가가 고공행진할 거라는 세입자들 머리를 거의 토끼 몰듯이 급하게 심리전을 아주 하드한 드라이브로 꺾어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중국 상황과 너무나 비슷한 거라. 앞으로 넘어질 일만 남았는데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고 버팅기는 모습도 기괴한 이 부동산 시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단면이라 할 수 있죠. 그러니 지금 같은 상황에선 최대한 몸을 낮추고 우회로를 찾으면서 나름의 길을 조금씩 확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이 범접하기에는 너무나 영역이 큰 자산 시장의 대붕괴가 올 수도 있어서 최대한 주거에 대한 자금 파이를 줄여서 진입할 수 있는 곳들로 초기 비용이 적게 들 수 있도록 빚을 적게 지는 거죠. 그만큼 가격 대비 가성비가 좋은 곳들 위주로 선택지를 최선으로 두시되 절대 고분양가에 낚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IMF는 국가 부채, 그러니까 한국이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 있다라는 것. 비기축 통화는 그만큼 대외 여건의 금융 변수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부채마저 감당이 안 되면 이건 거의 답이 없다는 걸 계속해서 인지를 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오늘 터진 IMF의 경고는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한마디로 지금 한국 부동산 자체가 상당한 위기 앞에 있는 상황인데 이런 와중에 오늘 국회에서 전세 문제 크게 터져버렸죠. 선구제, 후회수. 그러니까 일단 피해자에게 우선 변제를 해주자. 보증금은 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차후에 비용은 다시 계산을 하자는 건데 국토부에서는 당장 주택도시기금 1조 원이 나가야 하는 상황. 이렇게 되면 여기 기금도 손실 보존을 위해서 사용된다면 자금 경색이 올 수도 있고 당초 목적으로 설정해 두었던 비용도 지출이 난망하죠. 그러니 제3의 대안으로 피해 주택을 경매로 넘겨서 그 경매 차입금으로 보증금 지원하고 거주도 보장하자라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이것도 시간적인 타이밍, 이 피해가 난 주택이 얼마나 빠르게 낙찰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느 정도 선에서 가격이 결정이 될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피해자 입장에선 피가 마르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고요. 결국 이게 둘 다 보완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는 방법들이 나오고 있는데 국회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한국 부동산 상황도 거의 안드로메다에 가 있는 상황 인식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전세 문제까지도 이렇게 터져 나오게 된다면 그냥 그대로 이건 전세 시장 자체가 대혼조세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되면 주택 시장은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빠져들게 될 가능성 높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전세 심리도 정말 허황된 팩트를 무시한 무조건 전세 고공행진이라는 전세 대란의 키워드를 앞세운 이 왜곡된 시장의 파행 현상이 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와중에 세입자들로서는 이거 지금 전세 부분에서는 아무런 안전망이 걸리지 않는 시스템적인 오류로 왈가왈부하는 시간만 지체가 되면 그냥 그 자체로 난망이죠. 난망. 난국적이고 만국적인 희망 회로조차도 끊어져 버리는 비탄의 부동산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는 건데 가뜩이나 임대 시장도 이렇게 불안한 판에 새로 신축에 입주하는 사람들도 정말 황당한 사태에 직면하는 일을 당하고 있는데 최근에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 정말 아찔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검단 A13블록 아파트인데 당초 12월에 입주가 예정이었는데 이게 그냥 완전 기약 없이 뒤로 밀리게 됐어요. 재시공하겠다는 입장문 나왔지만 여전히 시공사 측이 철거 계획과 범위를 넣고 입주 예정자들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도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 아닙니까? 자칫 아무 일 없이 입주했다가
이후에 붕괴 사고 났으면 정말 큰일 날 뻔한 사건인데도 이게 스피디하게 수습이 안 된다는 거. 거의 뭐 1년 넘게 시간만 보내고 있는데 지난해 4월이죠. 1년이 뭐 거의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네. 32개 지하 주차장에 있는 기둥 중에서 19개 기둥, 철근이 빠져버리는 거의 뭐 최악의 시공 허점이 드러난 건데 이것마저도 입주 예정자들을 질식하게 만들 정도의 사태가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지부진한 상태라는 것도 경악할 일입니다. 입주가 거의 1년 이상이 지연이 될 가능성도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는 얘기죠. 그냥 기약이 없는 거죠. 근데 이번에도 또 붕괴 사건과 맞먹는 일이 터졌어요. 거의 뭐 이것도 붕괴 사건하고 거의 똑같은 일이죠.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인천 쪽 5호선 연장선역을 당초 4개 역에서 2개 역으로 축소를 해버렸는데 이게 검단 주차장 붕괴 아파트 지하로 5호선이 관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와, 이거 충격 아닙니까? 가뜩이나 붕괴 사고가 일어나서 온갖 고초를 겪는 입주자들인데 이번 5호선 김포 검단 연장안에 조종하는 김포에 7개 그리고 검단에 2개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지을 것으로 보이는데 당연히 지역 주민들 반발이 클 수밖에 없고 정말 아파트 주민들 뭐 2번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붕괴 사고가 있었던 아파트 밑으로 지하철이 뚫린다는 건데 이건 뭐 또 아찔한 일이고 상당히 졸속으로 이루어진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죠. 아니 이렇게 되면 당사자들은 황당할 수밖에 없죠. 입주도 예상보다 1년 이상이 지연이 될 것 같고 기약이 없다는데 아직 입주 예정자들과 복구 배면까지도 뭐 선을 긋지 못한 상태고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아파트 밑으로 지하철이 관통이 된다는 것. 물론 뭐 대강의에서 뭐 아직 정해지지 않은 사안이라고 말하지만 이거 되게 정말 2번 죽일 수 있는 골 때리는 일입니다. 이렇게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아비규환입니다. 아비규환. 분양가는 뭐 미친 듯이 오르고 있고 매매가 띄우기 위해서 물량 터지고 있는 전세 대란 온다고 전세 물량 쪼그라들고 있다고. 전세 물량 태부적, 이상한 파행적 교란 일어나고 있고 세입자로서의 권리도 자기 돈인데 떼일 수밖에 없는 눈뜨고 코베이는 상황. 게다가 입주 예정자의 권리도 부실 시공으로 무기한 연기가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 게다가 그 아파트 밑으로 지하철이 관통이 된다는 플랜도 이게 지금 과연 한국 부동산이 정상인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대외 변수는 지금 IMF가 틈틈이 칼을 겨누고 있는 것처럼 서늘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미국 쪽 상황이 고금리 상태를 전혀 풀 생각이 없는데도 한국 집값은 캐세라 그냥 흘러가는 대로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간다라고 금리 무관한 한국 집값 더 오른다고 뽐뿌질에 여념이 없는데 그러니 뭐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죠. 자기 체질에 맞게 틈새로 우회로 찾아서 나만의 길을 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틈틈이 상대적으로 분상제 가격 달고 나오는 것 그리고 무순위도 잘 체크를 해보시고 구축 매매가 흐름 상당한 변곡점 맞이하게 될 겁니다. 골든타임이 오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타임라인을 걸어 놓는다면 결코 손실 보지 않을 수 있는 나만의 안전망을 걸 수 있다는 것. 절대로 지금의 혼조세에 마음을 내어 맡기지 마십시오. 그냥 정신이 사나울 정도로 팽팽 돌아가니까. 나만의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 오늘 IMF에서 내놓은 경고는 상당히 울림이 있죠. 1997년 당시에 비슷한 분위기. 결국 국가 부채에서 비롯된 위기가 지금 GDP 대비 한국 부채가 비기축 통화국에선 2위입니다. 이거 되게 찝찝한 결과고 이렇게 터지게 되면 사방에서 뚝이 무너질 수 있는 위기도 올 수 있어요. 부동산 악재가 중국에서 비롯되고 있는데 이게 너무 구조적으로 우리와 비슷해서 지금 중국이 허우적거리는 상황도 잘 살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전세 부분에서 사고를 칠 수 있는 좋은 결정이 나오면 되는데 두고 봐야 할 문제고요. 붕괴 아파트가 다시 한번 붕괴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 결국 이건 뭐 물리적 붕괴보다 더 파괴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 나만의 기준 잘 세워서 한 걸음씩 전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5번 불안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